마르크스의 이제 절대지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절대지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외우는 법이 좀 유치한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외우시면 마르크스 있잖아요. 마르크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야, 임, 마르크스. 야, 임, 마르크스. 절 부르셨어요? 절대지대. 절 부르셨어요? 절대지대. 그럼 누가 불렀느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나 같은 말이 뭐예요? 지주 아니에요? 지주. 지주. 그래서 지주가 불렀다. 이렇게 외우면 앞으로 편안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나오면은 절대지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여기 딱 나오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지대의 근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사실 마르크스가 나오면 이제 막스의 이제 그 유명한 자본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세기 경제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이 누구냐? 그럼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인데, 나중에 다 변질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이론을 체계화했고, 거기에 뒤 배경은 누가 했냐? 그 유명한 엥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브로맨스라 하죠. 남자들끼리 그 의리.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엄청난 기업가였습니다. 엥겔스는. 그 사람이 이제 막스가 죽을 때까지 계속 뒤에서 돈을 댔습니다.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스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엥겔스가 그의 유고들을 정리해서 다시 자본론 2, 3가 계속 출판이 됐죠.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론이 뭐냐? 결론만 딱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스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지대의 원인이 비옥도다, 수송비다. 전대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스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사유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존재한다? 토지 소유자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대가 나오는 거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없으면 지대를 요구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대는 0이 되는 거예요. 왜요? 토지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유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도 물론 주택을 거래를 하지만은 건물만 사고 파는 겁니다.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100년 이런 식으로 임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건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토지에 있어서 지대의 근본이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주, 소유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지대. 왜 절대지대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보면 이 표현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계지의 토지라도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한계진 지대가 0이에요. 남에게 빌려준다고 할 때는 결코 공짜로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때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게 되는 지대는 순전히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지대이므로 이걸 무슨 지대라고 그래요? 절대 지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3번에 나오죠. 막스의 절대 지대설은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지나 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계지나 열등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4번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차액지대설에서는 한계지는 지대가 0이고요. 열등지는 지대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한계지가 됐든 열등지가 됐든 다 뭐가 존재합니까? 지대는 다 존재해요. 그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리카도, 튀넨, 막스의 모형 중 막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설명할 수 있다. 맞다.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또 아셔야 돼요. 한계지나 열등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열등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자기 소유권의 기초에서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해서 지주라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주. 이거 그렇죠? 누구 생각하면 돼요? 건물주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주나 이코르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건물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물주가 말입니다. 장사가 잘 되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죠. 그거는 네 세상이다. 이렇게 네 사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된 월세 이건 분명히 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그러므로 건물주는 당연히 뭐야? 한계지가 됐든 열등지가 됐든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장사가 되든 말아먹든 튀겨먹든 당연히 월세는 요구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계지나 열등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맞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딱 마무리된 거냐면 막스의 절대지대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요. 지대 모형하면 이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첫째, 리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요 기본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문이 5개잖아요. 그 5개 중에 요 내용이 이제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꼭 냅니다. 이거를. 왜? 지대의 근본이 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마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마샬의 준지대가 있고, 파레토의, 이제 경제지대 또는 파레토 지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말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암기는 해야 돼요.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샬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라 해서 경제나 경영 공부한 분들은 마샬하면 다 알아듣죠, 이게.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을 잠깐 하고자 하면은 이제 그 대학에 경제학과를 처음 개설한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학에 경제학과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의 그 아버지죠. 경제학의 아버지.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 이제 경제학과라는 게 태동하는 어떤 발판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경제학 하면 일본어로 치는 게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분이 준지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준지대가 뭐냐. 그래서 일단은 외워야 되니까 준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준지대의 준, 마샬의 마, 준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외울 때 이렇게 되는데요. 준마 이거 좀 유치한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준마가 뭐요? 마샬의 준지대 이렇게 되는 거죠. 준마 오해하지 말고요. 네. 자, 아줌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마가 아니라 아준마, 준마. 아들내미 이름이 영구 아니요? 영구 아니에요. 영구예요? 영구 아니에요? 영구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준이에요. 이렇게 일준이에요.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줌마. 아들내미 이름이 영구 아니요?
영구 아닌데요? 그럼 뭐요? 일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마설의 준지대 나오면은 이 준지대는 영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준지대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준지대는 일시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맞다 하시면 돼요. 반대로 나옵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험 보는 건데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왜 준지대냐? 요건 좀 설명해야죠. 자, 준지대예요. 그렇죠? 그럼 지대로 간주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지대라는 건 원래 토지로부터 비롯된 건데, 이게 토지가 아닌 그 물건이, 내용이 마치 토지처럼 지대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준부동산 배웠잖아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간주하겠다. 준부동산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아닌데 마치 토지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아니겠죠. 뭐냐면 여기 나오죠.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입니다. 이거를 좀 유식하게 이거를 자본재라고 해요. 자본재. 좀 어렵죠, 말이 좀. 이 공장 설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FM대로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 등,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치 토지처럼 지대가 나오더라. 그래서 준지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지대가 발생하는 그 내용이 뭐냐? 물건이 뭐냐? 토지 아닙니다. 뭐예요? 기계나 기구로부터 어떤 소득이 나오는데 잉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잉여가 바로 준지대다. 자본 설비라는 말 나왔죠.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자본 설비에 지급되는 대가를 준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이렇게 간단히 알고 넘기시면 돼요.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아이고 내용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뭐 하고 싶죠. 그런데 뭐 그 시험 수준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파레토의 경제지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거 파레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파레토를 제가 어떻게 외우게 하겠습니까? 사람 이름인 걸. 그래서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8대2 또는 2대8의 룰이라고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히 하면, 이분이 이제 파레토 지대 또는 경제 지대라는 걸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외워야 돼야 되니까 뭡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김 말고 파레라는 게 있죠. 김, 우리 먹는 김 말입니다. 김 하고 또 파레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파레토는 경제야. 경제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쉽게 말하면. 그래서 김보다는 파레가 경제적이야. 다시 말하면 돈이 돼. 파레가 김보다는 뭐야? 파레가 경제적이야.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파레토는 무슨 지대? 경제지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딴 거 없습니다. 왜 경제지대의 대상이 뭐냐 이거죠. 그럼 요게 결론이에요. 결론이라는 건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은 뭐라고 그랬느냐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대가 토지에서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뭐 누굽니까? 리카도도 그렇고 튀닌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전부 다 토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마샬은 그 이후의 학자입니다. 그 이후의 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기계 설비도 뭐예요? 지대가 나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준지대예요. 하나 여기다가 덧붙인 거예요. 딱 덧붙인 게 뭐예요? 노동까지도 지대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 토지든 기계 설비든 노동이든 뭐든지 다 지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파레토지대 또는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지대가 발생되는 그 대상 물건은 뭐냐? 토지, 기계설비, 노동 전부 포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나와야 돼요?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나오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차피 리카도 차익지대에 있어도 희소해야 돼. 부족해야 돼. 그래야만이 지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비옥한 토지는 뭐야? 희소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희소할 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지든 노동이든 기계설비든 공급이 희소하면 무조건 지대가 나온다. 그 지대가 바로 뭐다? 경제지대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나오면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그 대상이 뭐냐? 토지, 노동, 기계설비. 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은 뭐냐?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죠. 공급이 희소하면 나온다. 희소성이 크면 클수록 공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구구절절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노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동.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뭡니까? 노동이 지대가 나온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파레토의 경제지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 배우를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영화 배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최민식 씨입니다. 또는 축구 선수다?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손흥민 씨죠. 그 손흥민 씨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손흥민 씨가 아무래도 다른 축구 선수보다 연봉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의 손흥민 씨의 총 수입이 또는 요소 공급자라고 그래. 같은 말이에요. 손흥민 씨 또는 요소 공급자의 총 수입이 100원이라 합시다. 100원. 100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100원을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용 수입이 얼마냐 이거야. 요게 30원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70원이죠. 이게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지대 하면 뭐가 탁 머릿속에 나와야 되느냐? 요소 공급자의 총 수입에서, 총 보수에서 전용 수입을 빼고 남은 나머지죠. 남은 나머지. 그래서 뭐에서 뭘 빼고? 100원에서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공제하고, 그렇죠? 남은 나머지가 뭐예요? 경제지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렇게 말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용 수입과 이제 경제지대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 전용 수입은 뭐냐면 손흥민 씨를 축구 선수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가예요. 최소한의 대가. 만약에 손흥민 씨한테 30원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분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왜요? 손흥민 씨 같은 선수는 흔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최소한 얼마를 줘야 돼요? 30원은 줘야 돼요. 30원만 주는 선수인데 왜 더 주느냐 이거 더. 왜 70원 더 주느냐? 구단주는 뭐 바보입니까? 아니잖아. 왜 70원을 더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남들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손흥민 씨 같은 선수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험에는 흔치 않다 이렇게 나오지 않죠. 희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영화 배우 많습니다. 축구 선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탑을 찍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그럼 탑을 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흔치 않다는 얘기죠.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족해서 나온다. 그럼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용 수입이라는 게 뭐냐? 또는 이전 수입이라는 게 뭐냐? 자, 하겠습니다. 어떤 생산 요소가, 그렇죠? 손흥민 씨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곳으로 어떻게 다른 쓰임새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전할 전자에다가 쓸 용자예요. 쓰임새를 다른 곳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전용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씨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손흥민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이죠. 시험에 만약에 최대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 최대 이거 시험 잘 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바로 뭐야? 그게 전용 수입이다 이거죠. 그게 이전 수입이다. 말 그대로 전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바로 전용 수입이다 이거죠. 이게 마치 우리 최저 시급 이 정도 성격이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지대는 뭐냐?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얼마예요? 지금 손흥민 씨가 받고 있는 게 얼마? 100원이잖아요. 전용 수입을, 즉 전용 수입이 얼마죠? 30원이죠. 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얼마요? 70원. 그렇죠. 이 70원이 바로 뭐다? 경제지대다. 그럼 결국 잉여. 이 70원은 왜 생긴 거냐?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초과이온, 잉여다. 이렇게 정의를 잘 내시면 돼요. 그래서 말 문제로 내는데요. 냈다 하면 전용 수입 아니면 경제지대입니다. 이 두 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지대 모형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본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대, 마르크스의 뭐요? 절대지대, 마샬의 준지대,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 총 5분이죠, 이게. 이 5분인데, 이거를 뭐 5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내는데, 뭘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로 작년에는 튀넨의 위치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아가면서 내는데, 지금 정답, 그러니까 다는 지문 5개니까요. 5개가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이 다 이걸 커버는 못합니다. 심오한 부분도 냅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냥 정답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90%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 거로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학자는 이 얘기하고 저 학자는 저 얘기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헷갈립니다. 사실 헷갈리는데 그거를 이제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을 땐 좋은데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반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언급하는 내용은 어디로 싹 넘어가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부동산학에서 관심 있는 거는 농촌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관심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도시 지역이에요. 부동산학에서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도시 지역입니다. 그럼 도시 지역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 지역을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그 도구들, 바탕이 되는 이론들이 전부 다 지대 모형이에요. 옛날 모형을. 그 옛날 모형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새로 뭐 만들어내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옛날 모형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한다 하죠. 그래서 도시지대 나오면 일단은 옛날에 그 지대 모형들을 알고 있어야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알론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외워야 돼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뭔가를 써먹었을 거 아니에요. 튀넨의 동심원. 자, 제가 뭐라 했어요? 동심원 나오면 튀넨 나오라고 그랬죠? 튀넨의 동심원. 이거 아까 뭡니까? 농촌의 재배활동을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를 도시 토지에 응용했어요. 누가? 알론소가.
그래서 우리가 twin의 걸 배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twin의 동시원 모형은 어디에 응용하겠다? 도시에. 누가? 알론소가. 그리고 알론소는 뭐하고 다 똑같으냐면 twin하고 다 똑같아요. 단지 농촌을 도시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럼 twin은 무슨 지대라고 했어요? 위치지대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무슨 지대? 위치지대. 근데 1826년에 twin에는 위치지대라고 딱 써놨는데 이걸 똑같이 위치지대라고 하면 창피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1964년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20세기 사람이거든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쓱 바꿨어요? 입찰지대라고 바꾼 거예요. 그럼 결국 위치지대나 입찰지대나 내용은 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위치지대는 농촌이고요. 입찰지대는 도시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수인은 누구냐? 누가 고수냐 이거죠. 하수는 누구고 고수는 휘넨이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알론소는 하수예요. 그냥 울고 먹은 거라. 선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울고 먹은 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알론소는 크게 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굴 쳐요? 휘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알론소보다는 누가 잘 나와요? 휘넨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고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출제 빈도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요? 자, 생산물 가격 마이너스 생산물 마이너스 수송비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지역을 수송비라는 말은 어떻게 써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가 이제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교통비가 들잖아요. 이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니까 교통비가 들죠? 교통비라 하지 뭐 수송비라 합니까? 저보고 선생님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수송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뭐 짐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당연히 교통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잉여를 초과이윤으로 바꿨고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바꿨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됐죠? 단지 이제 알론소는 입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 참 외워야 되는데 알론소는 무슨 지대요? 입찰지대. 그래서 알차게 살아라. 실속 없이 살지 말고 알차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알차게 살아야 돼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알론소의 뭐야? 입찰지대. 그래서 알차게 살아라.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안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잘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뭡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이제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요게 이제 제가 두꺼운 글씨로 딱딱 처리했죠? 요거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시키면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 힘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딱 하시면 딱 외워져요. 이거 나오면 맞다 아니면 틀리다 그러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입찰지대잖아요. 입찰지대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치읓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때 좀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 유치하도 관계없이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입찰지대는 여기 보면 치읓이 나오죠. 치읓이 나오고 여기 0이 나옵니다. 0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입찰지대 이퀄 뭐요? 치읓이 뭐야? 초과이윤입니다. 자, 치읓이 뭐라고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 이 지대란 말 나오잖아요. 초과이윤이 치읓 0이 되는 지대가 무슨 지대요? 입찰지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왜냐고 그냥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토지 이용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용이에요. 토지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용이에요. 최대.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 우리 시험은 자꾸만 최소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것도 뭐 간단해요. 내가 해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이게 다 만들었죠, 제가. 참 재밌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게 최대 지불용인지 잘 보세요. 이거 치읓 나오죠? 치읓이니까 이 대가 나오잖아요. 대. 지불용이.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 지불용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볼 때 최소 지불용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입찰지대 이렇게 하시면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론소의 입찰지대 나오잖아요. 이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그냥 적정한 선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살을 붙이는 거는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여기 좀 더 심화학습을 합니다. 기출문제도 해설해주고 하면서 심화학습할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튀넨의 동심원 모형을 토지에 응용했다. 도시 토지에 응용을 했다. 그리고 입찰지대라는 게 뭐다? 최대 지불용이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이다. 요 정도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재로서는 도시토지 이론에서 요거 또 요 시험에 이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토지 지대 모형은 딱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냐. 나머지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는 그냥 차치하고 일단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자, 이게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입니다. 어딘지 알고는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 토지에 있어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인데 이거 외우셔야 되잖아요. 해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해마. 헤이그의 뭐야? 마찰 비용.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찰 비용이 뭐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이다. 다시 뭐라고요? 마찰 비용이 뭐냐고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은 문제가 웬만하면 다 풀려요. 따라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나오면은 마찰 비용은 뭐냐? 그러면 지대 플러스 교통비이다. 그럼 끝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뭐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참 좋죠.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도심입니다. 그러면 직장은 도심에 있죠. 그렇죠? 이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뭐예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는 낮습니다. 월세가 싸단 말이에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이제 사무실 많잖아요. 저기 잠실 이런 데서. 근데 거기로부터 멀면 멀수록 월세는 싸단 말이에요. 각각 월세 비쌉니다, 여러분. 그러면 월세가 곧 지대잖아요. 그래서 도심과 가까우면 지대가 비싸요. 그러다가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는 낮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도심과 가까이 거주하게 되면 수송비, 교통비는 작게 들어요, 이게. 그쵸, 여러분? 근데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비는 올라가는 겁니다. 출퇴근하느라고 코피 흘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전에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직장은 강남이었고요. 저 월급쟁이 좀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은 일산이었어요. 아주 그냥 코피 흘리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냥 불이 났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이제 도심에서는 어떻게 되지? 직장 가까우니까 교통비가 적게 들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뭐야? 교통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헤이그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외곽으로 할수록 지대 낮죠? 대신 교통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교통비 적게 들죠? 대신 월세는 비싸다. 그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다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헤이그입니다. 이게. 근데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제시한 건 사실 또 튀넨이죠. 이게. 이 튀넨의 내용을 약간 이렇게 버무린 겁니다. 도시에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이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결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찰 비용은 모와 모의 합이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비싸지만 교통비가 적게 들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지만 교통비는 비싸다. 결론은 그래서 그게 그거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수업은요, 지대 모형, 그 다음에 도시 지대 모형까지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매년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범위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오늘 이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꾸만 반복하셔갖고 여러분 거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